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 계신 거 스카이조 수학 이정환입니다. 자,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자, 객관식 19번, 20번, 21번, 그다음에 주관식 28, 29, 30번 이 6문항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9번부터 한번 볼게요. 19번 문제 확률 문제죠. 자, 보시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표본 공간이겠죠. 요거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F1이 함수값이 2 이상 2거나 아예 케이스를 해줬어요. 반드시 뭐가 발생할 거다? 중복이 발생할 거다. 그때 함수 F의 치역이 B인 사건. 그럼 기본적으로 확률에 덧셈 정리를 출제한 거긴 한데 사실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심하게 공부할 때나 그렇게 하지 시험 볼 때 그렇게 하진 않죠. 자 보시면은 이래요. 일단 먼저 상황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죠. 그때 정역에 있는 원소가 4개, 그 다음에 공역에 있는 원소가 3개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모든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전체 경우에 했으니까 갈 수 있는 거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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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따라서 3의 4승 분의. 내가 구하는 건 확률 덧셈 정리니까 일단 맨 처음에는 건화로 연결돼서 더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하는 건 뭡니까? F1이 2 이상인 사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 구하는 것은 치역이 무슨 사건? 비일 사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에서 뭐 해줬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해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문제 출제자 케이스를 내주면은 항상 뭐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할 거다.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의 교집합. 다시 말하면 F1이 2 이상 2고 그 다음에 치역이 B인 요 사건의 경우에서 한번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확률 문제에서는 발문을 잘 읽으라 했고 먼저 풀이 계획부터 세우는 거다. 발문부터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F1이 2 이상이다. 그럼 얘가 2 이상이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이상이면 2 또는 3한테 가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서부터 내가 구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2가지 중에 하나. 따라서 EC1. 자, 그 중에 한 가지 수용도를 펼쳐보자. 라고 하면은 만약에 1이 2한테 갔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자, 그랬을 때 2, 3, 4도 역시 또 함수니까 대응이 돼야겠죠. 갈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갈 수 있는 거 3가지. 갈 수 있는 거 3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3의 3승가지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치역이 비대는 게 분명히 있겠지. 그러기 때문에 이걸 빼셔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 두 번째 상황 봅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치역이 무슨 상황이야? B인 상황이야. 자,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거지. A에서 자, B로의 함수인데 여기가 1, 2, 3, 4예요. 그러면 1, 2, 3이야. 그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보시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치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3개면은 그냥 3팩토리얼 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다 대응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개수가 하나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팀을 이루면 되겠죠.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그 2개가 한 팀이 되고 그럼 3개가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 많기 때문에 4개 중에서 2개를 일단 골라. 자, 그럼 6가지 중에서 한 가지 수용도를 펼쳐보면은 만약에 얘라고 해. 그러면은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 3개에 배열되면 돼. 3 팩토리얼. 따라서 이 경우도 구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F1이 2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치역이 B인 사건을 빼는 거죠. 그 경우에서 카운팅하는 것이고 자 그럼 1, 2, 3, 4고 1, 2, 3이에요. 자, 이렇게 된 함수 중에서 일단은 이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F1이 2 이상이어야 돼. 그럼 F1이 2 이상이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2 또는 3이죠. 몇 가지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각각 그 다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중에 한 가지 수용도 뭐 얘든 구조도 똑같을 거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누구에 대해서 봐야 돼? 2, 3, 4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2, 3, 4 중에서 적어도 2개는 1, 3한테 화살을 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자 2한테 일단 화살이 하나 쏴져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이 경우에 대해서 2, 3, 4를 세본다. 그러면 이 2하고 3하고 4가
분명히 13할 땐 써야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13한테만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2한테 화살을 쐈지만 얘의 개수도 많기 때문에 자 2한테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2한테 가지 않고 13한테만 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2한테 갔다 2, 3, 4, 1, 2, 3, 즉 3팩토리얼 가지수가 되겠네. 자, 그래 놓고 이번엔 2한테 안 가요. 그럼 1, 3한테만 가는 거고, 자 아까 했었죠. 개수가 3개고 2개니까 여기서 팀을 이루면 되겠다. 그럼 팀 작업 3C2.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팀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2개 남은 거니까 얘하고 얘를 1, 3한테 대응시켜주면 되겠네. 따라서 2팩토리얼. 이만큼이 중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전체 분모는 81이죠. 자, 분자 계산하면 27 곱하기 2죠. 54예요. 54에다가 자 더하기 얘는 6에 36까지죠. 자, 빼기 요거는 6, 12, 24. 따라서 24를 빼주시면 정답. 그럼 81분의 자 계산하니까 얼마야? 90에서 24를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66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약분이 되냐라고 봤더니 약분 되죠. 자, 3으로 약분해 주시면은 22고 여기는 27이 되겠지. 따라서 27분의 22.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확률 문제이긴 하지만 저기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죠. 자, 그 전에 반드시 문제 출제자가 뭐였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서 얘랑 주목되는 게 있겠다. 그걸 세주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 등비급수 문제죠. 일단 문제를 보면은 R1, 그 다음에 R2, 닮음 도형. 그래 놓고 결국은 내가 첫항 구하고 공비 구한 다음에 1마 공비분의 첫항만 하면 되는 문제. 근데 아마 이 문제를 못 푼 학생이 있다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중학도형에 대해서 한번 정해 봅시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 문제의 발문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보조선은 없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네한테 강조했던 건 바로 뭐였냐면은 호 위의 점이죠. 호 위의 점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는 반드시 자 중심과 뭐 하셔야 돼? 연결하셔야 돼. 근데 이게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연결을 안 하셔도 못 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원이 다 왔는데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호 위에 점 뭐 B1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나오면은 얘는 반드시 중심하고 연결. 그게 또 여기서 강조한 C1이다. 연결. 이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딱 그림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보조선들이 있지만은 문제를 읽었을 때는 사실 딱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각의 이등분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중학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은 첫 번째, 자 뭐가 나왔습니까? 각의 이등분선 나왔어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했을 때, 자 결국은 삼각형을 쪼개는 선입니다. 이 삼각형을 쪼개는데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면서 쪼개요. 그럼 이 변과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때 이 변의 길이 비율이 항상 이 쪼개졌을 때 이 변의 비율과 같도록 쪼개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A 대 B라면 이 비율도 A 대 B로 쪼개진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자, 원이 등장했어요. 근데 얘들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중심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 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생겼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중심각이 필요하죠. 그러면 중심각이 등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란 얘기야. 그게 각이면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 놓고 지금 보면은 세 번째. 자, 이거는 우리가 5월 교육청 5월 달에 시행한 교육청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회사를 썼는데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자, 이렇게 원 밖의 점에서 현 두 개를 그어요. 또는 원 밖의 점에서 접선 하나, 현 하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는 3개의 점이 4개의 점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는 3개의 점이 만들어지죠. 그랬을 때 나는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자, 이들의 길이 관계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이 길이가 C, 이 길이가 D. 이번에 5월 교육청에서도 나왔고 6월 평가에서 이걸 쓰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물론 꼭 이걸 알아야만 푸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유용한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평가원 시험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 넣어도 괜찮겠지. 자, 그러면 이때 관계식은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 그리고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접점이 생기는 거죠. 현이 아니니까. 그럼 이 길이 A, 이만큼까지의 거리를 B, 이만큼까지의 거리를 C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얘는 A의 제곱은 B 곱하기 C랑 같더라. 이게 바로 5월 달에 썼던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선생님이 보조선을 어떻게 긋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한번 보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일단 첫 항부터 먼저 구합시다. 그 첫 항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뭐도 구해질 거니까 공비도 같이 구해질 거니까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이 나와 있어. 자 그래 놓고 여기에서 3인 길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이 길이가 2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각이 2등분 된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준 길이들을 보면은 이만큼의 길이 얼마입니까? 3입니다. 자 다음 이만큼 길이 얼마? 2라고 주어졌어요. 자 문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가 무슨 각입니까? 특수각 60도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쪽에서 30도? 30도가 되겠죠. 역시 얘도 특수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 일단 2등분 했으니까 따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30도 여기도 30도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자 각이 2등분선이 등장한 순간 결국 여기서 딱 쪼개졌잖아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이 전체 길이를 마구잡이로 쪼개는 게 아니라 3대 2로 쪼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걸 써주면 결국 여기는 3K 2K 비례상수로 딱 썼어요. 자,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걸 해본 거야. 각의 2등분선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점을 D1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넓이래요. 즉, 이 넓이. 직선,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넓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선,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활골이죠. 그럼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 뭐하니까? 친숙하니까. 그러면 생각이 이렇습니다. 자, 결국 활골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항상 활골의 넓이는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꼴에서 뭘 뺍니까? 삼각형을 뺍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이 있으면 얘가 중심이죠. 그냥 반지름, 호예요. 그랬을 때 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렇게 생긴 활골을 통으로 날려주면 되죠. 아 그러면 결국 필요한 거는 내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중심이요. 그럼 보세요. 중심을 딱 만들었어요. 그냥. 그럼 얘가 원의 중심이에요. 자 문제 풀이 계획부터 세워보는 겁니다.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게 첫 항인데 그러면 중심이 딱 그어진 순간 이거 원 위의 점 다시 말하면 호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우리가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 호 위의 점입니다 라는 걸 많이 주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활골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심을 찾아야 하고 모든 원문제가 중심을 찾아내는 건 아니잖아. 풀다 보면. 그런데 얘네들이 다 어디 위의 점이에요? 호 위의 점이에요. 자, 뭐 하십니까? 고민 없이 연결입니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중심 각을 아셔야 되겠죠. 그럼 다시 또 각의 포인트 맞춥니다. 그러면 이 각의 포인트 맞춘다면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원주각이네요. 원 위에 점 생긴 원주각. 자, 그랬을 때 여기가 30도예요. 그럼 이만큼의 원주각이 30도니까 너 몇 도다? 60도. 아, 그러면
이거 길이, 이거 길이, 이거 길이 모두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림은 좀 못 믿겠지만 60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자, 이거 호에 대한 중심각이니까 이거에 대한 원주각 30도. 그러니까 얘도 몇 도? 60도. 아,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결론은 정삼각형들이구나. 따라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다 같고 합동이구나. 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넓이로부터 지금 사고 과정이 펼친 거고 이 활골을 보면서 부채꼴을 떠올렸고 그 부채꼴로부터 당연히 중심을 찾아야 되고 부채꼴의 넓이를 보려면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해서 원주각이다라는 이 보조선의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면 잘 듣고 있는 거고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기상천외한 보조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알아낸 사실이 하다 보니까 이 넓이나 그림은 조금 뭐하지만 이 넓이나 어떻습니까? 같아요. 아, 합동이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구나. 그러면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첫 항인데 난 그냥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또 포인트를 맞춰보면은 결국 다 특수각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중학도형 성질 네 번째 여기 다 연결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은 너네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물론 이렇게 꼭 안 쳐도 되지만 지금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삼각형은 무조건 원에 내접시킬 수 있지만 사각형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내접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때 항상 대각의 합이 몇 도여야만 180도여야만 원에 내접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쳐도 괜찮아. 여기가 30도고 30도니까 이만큼 60도죠. 그럼 이렇게 4개의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사각형이고 60도니까 여긴 몇 도? 120도가 된다. 이 사실도 알 수가 있겠지.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3K잖아요. 물론 내가 K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놓고 이걸 밑변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높이를 그으셔야 되는데 그 높이라는 것은 이 점에서 뭘 내리면 됩니까? 수선에 발을 내리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 길이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 각을 알면 돼. 왜? 라고 물어보면은 이 길이가 2K예요. 그럼 이 길이도 얼마입니까? 바로 2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K 값은 내가 이제 나중에 구하면 되는 것이고 2K에 대해서 이 각만 알면 되는데 이만큼 옆에 있는 각을 봤어요. 왜? 이 각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 주변 각을 보셔야 돼. 근데 이 각인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네? 60도? 120도? 아, 60도. 또는 정사각형이에요? 60도? 60도. 60도? 60도. 아, 120도. 이렇게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성질 다시 한번 봅시다. 왜? 목표는 수능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만큼의 각도가 60도예요. 따라서 요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 2K 곱하기 사인 60도죠. 됐어요. 자, 따라서 첫 항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3K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럼 높이는 2K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랑 약분하면은 2분의 3 루트 3 K 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K만 구하면 되는 건데 자, 문제를 봤을 때 이게 3이었죠? 2였죠? 이게 얼마입니까? 5K예요. 자, 이미 60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결론 여기가 3, 2 이게 5K 여기 몇 도? 대응하는 각 60도. 뭐 쓰면 됩니까? 코사인 법칙. 자, 이미지 다시 한번 확인. 도형은 이미지 싸움이에요. 이거 알고 있고 이거에 대응하는 거 코사인 법칙. 따라서 자, 5K의 제곱입니다. 그럼 5K의 제곱은 9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13에서 6 빼는 거니까 7이죠. 따라서 25K 제곱이 얼마다? 7이다.
그러면 K제곱은 얼마다? 25분의 7이네요. 따라서 자, 첫 항을 일단 픽스 지어놓읍시다. 그러면 첫 항은 결국 2분의 3 루트 3 곱하기 25분의 7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50분의 21 루트 3이다. 이게 바로 첫 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구하면 됩니까? 공비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닮은 비를 찾으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생긴 걸 봤더니 결국 지금 이만큼의 도형이 전체 우리가 봤던 첫 항이었죠. 자, 그래서 생겨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똑같은 도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원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길이를 생각해보면은 이미 이만큼의 길이 알고 있어요. 3K였죠? 이만큼이 길이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의 길이도 알고 있고 이만큼의 길이도 알고 있어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모든 변의 길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 삼각형에서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하면 결국 3대 x라고 났을 때 이 3대 x는 결국 9대 x 제곱이다 해가지고 닮음을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런 얘기야.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 그림 복잡해지니까. 자, 원이 있었어요. 다시 갖고 와보면 이미 계산 다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그어져 있죠.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었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뭐였냐면은, 자, 여기에서 2점하고, 그죠? 다음에 2점하고, 2점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 이렇게 갔다가 만든 원이 있던 거지. 그러면 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두 번째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합이고, 첫 번째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합이었잖아. 근데 내가 이만큼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3. 그러면 난 이만큼의 길이만 구해주면 된다. 그치? 자, 그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관찰해 보면은 얘도 현을 그었고 여기서도 현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이 길이를 구하자. 그러면 x 대 3은 결국 이렇게 왔을 때 이게 3K였고 이렇게 왔을 때 이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5K였던 거죠. 따라서 3x는 3K 곱하기 5K니까 3K 곱하기 5K이다. 따라서 x는 얼마다? 5K의 제곱이다.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K제곱이 얼마였습니까? 25분의 7이었죠. 따라서 5 곱하기 25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5분의 7이죠. 따라서 이 길이가 5분의 7입니다. 그럼 얘가 5분의 얼마입니까? 15죠. 따라서 내가 알고 싶었던 이만큼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5분의 8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길이비가 몇 대 몇? 7대 8이 되는 거죠. 닮은 비가. 그러면 넓이비는 결국 49대 64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7대 8이니까. 어우, 틀렸다. 쏘리. 자, 결국 이거 대 이거죠. 그러니까 5분의 8대 3이 되는 거지. 쏘리. 자, 이거 대 이거니까 5분의 8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분의 15니까 15분의 8. 15대 8이 되겠죠. 따라서 15대 8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은 225대 64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마지막 답 내는 거죠. 1- 공비분의 첫 항이다. 첫 항이 얼마입니까? 50분의 21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225를 곱할게요. 자, 일단 객관식이니까 좀 확인해 보면은 분모에 지금 다 23 또는 46이 있죠. 자, 225. 자, 먼저 계산해 보면은 225에서 64를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긴 1이고
161이 돼요. 그쵸? 161.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건 225를 약분하는 거니까 자, 5로 약분하면 10이고 5, 4, 20에다가 5, 25. 그럼 5, 20, 5, 9, 45. 따라서 2분의 1, 2분의 그쵸? 21 곱하기 2분의 21 곱하기 9 루트 3이 되겠네. 그쵸? 자, 근데 객관식에 보면은 결국 분모에 23이 46이잖아. 그럼 약분이 된다는 얘기고 뭐 약분이 일단 얘가 뭐 3인배수도 아니잖아요. 그쵸? 3인배수도 아니니까 뭐 이거랑 약분은 안 될 거고 그러면 이거가 이제 3, 7로 쪼개지니까 7의 배수인가? 그럼 7, 3, 21 7이 14 21, 7, 3, 21 됐죠? 23 곱하기 2니까 결국 46분의 39, 27 루트 3이다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46분의 27 루트 3이다.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중학도형에 대한 성질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문제에서 구하라는 넓이 자체가 내가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고 사실 이 넓이를 구할 때에는 사실 이 도형을 포함한 부채꼴을 잡거나 아니면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서 좀 더 폭 넓게 구한 다음에 빼주는 스타일인데 자 얘는 익숙해요. 활꼴이에요. 아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결국 중심이 필요하다. 중심 그자. 뭘 망설이냐. 호 위의 점이다. 그자. 이거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20번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었고 자, 선생님 칠판 지우고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21번 문제입니다. 자, 수열 AN의 일반항을 주었어요. 주고 나서 그거를 1항부터 M항까지 그 수열들을 계속 더해 나갔을 때 이 값이 100 이하의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값들의 한번 합을 구해봅시다 이런 얘기죠. 뭐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내가 시그마에 대한 계산이 아직 안 발랐네. 자 봅시다. 21번 7번 방금 주고 왔는데 자 일단 AN이라는 수열이 로그에 2에다가 루트에 지금 M 플러스 2분의 2에다가 M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왜 이래? 자 시그마 K는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지는 내가 몰라. 이걸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그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상태로서 계산하는 건 좀 그래. 어차피 우리가 시그마 뒤에 로그가 등장한다면 그리고 밑은 계속 2일 거니까 이 로그의 밑이 같은 뭡니까? 덧셈이죠. 자 그럼 바로 뭐로 갑니까? 진수들의 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결국 여기다가 진수들의 곱으로 연결한다. 그랬을 때 되게 이제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간단하게 고치고 갑시다. 로그의 성질 좀 이용할게요. 자 그러면 곱셈으로 어차피 연결될 거야. 여기는. 그치? 그러면 굳이 항을 쪼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앞으로 뺍시다. 2분의 1에다가 로그의 2에 n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2에 n 플러스 1 아직까지는 진수가 없을 때 괜찮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2가 거슬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랑 내가 얘를 로그의 곱셈이니까 자, 이만큼을 통째로 하나로 본다면은 이거의 곱셈이니까 자, 진수의 곱은 결국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진다. 자, 가슴하게 편하게 좀 씁시다. 그럼 로그 2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까지는 갖다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굳이 이거를 가분수로 해서 대분수 고치진 않을게요. 어차피 곱하기로 연결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시그마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분배해준다. 그럼 2분의 1은 전체에 갖다 써지겠지. 그럼 보세요. 시그마 분배해서 2분의 1에다가 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얘 먼저 분배 딱 해주게 되면은 1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1이 몇 개 있는 거야? m개 더해진 거니까 m. 다음 더하기. 자 얘는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을 계속 1항부터 m항까지 집어넣는 거죠. 그럼 진수의 곱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로그의 2에다가 자 곱으로 들어가니까 1 대입했어요.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 대입하시니까 4분의 3. 자, 그 다음에 5분의
4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지막 딱 대입해주면 m 대입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이다. 받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네. 자, 그래서 얘를 좀 더 계산해 보고 이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자 봅시다. m이야. 그러면 얘는 로그 2에 m 플러스 2분의 2니까 자 로그에서의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뺍시다. 그럼 1 빼기 로그 2에 m 플러스 2다. 이렇게까지 갖다 쓰면 되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시그마를 계산한 거야. 이 값이 첫 번째 포인트 100 이하의 무슨 수다? 이 조건을 간과했으면 안 되죠. 자연수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떡하니 뭐가 있습니까? 2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100 이하의 자연수다. 이만큼 노란 색깔 전부가 100 이하의 자연수려면은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 값이 어차피 내가 보는 건 m이니까 해석해보면 물결친 부분은 결국 200 이하의 뭐가 됩니까? 짝수. 홀수면 안 되죠. 3 2분의 3 안 돼요. 따라서 뭐다? 짝수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m 플러스 1 그다음 마이너스 로그 2에 m 플러스 2가 200 이하의 짝수가 되면 된다를 분석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씩 차근차근 가시면 되겠지. 자, 그럼 포인트는 m은 어차피 자연수라 했으니까 뭐 여기까지 일단은 케이스 분류할 때는 여길 보셔야겠죠. 로그에 지금 포장지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게 자연수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m 플러스 2 요 값이 바로 2의 거듭 제곱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2의 거듭 제곱이 되는 얘기야. 그러면 m 플러스 2라는 이 값 자체가 2의 거듭 제곱이 돼야 돼. 근데 m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일단 3이니까 얘가 다른 값을 갖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얘가 일단 무조건 3 이상이에요. 그럼 3 이상이면서 얘가 2의 거듭 제곱이 돼야 2의 거듭 제곱 앞으로 툭 튀나가면서 로그 딱 사라지면서 자연수 되겠지. 자, 그래서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의 제곱부터 올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왜? 3 이상인 수니까. 그러면 2의 3도 있을 거고 2의 4도 있을 거고 2의 5제곱도 있을 거고 2의 6제곱도 있을 거고 2의 7제곱도 있을 거고 이게 128이지. 근데 2의 8제곱은 256이에요. 그럼 이만큼이 257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 이하의 짝수라는 것은 일단 모순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시면 이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2의 제곱이라면 결국 얘는 홀수예요. 짝수가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뭐예요? 짝이죠. 얘든 무조건 m값 자체는 여기서 짝수에서 무조건 2를 빼는 거잖아. m값은 무조건 짝이에요. 그럼 짝 더하기 홀이니까 이만큼 뭡니까? 홀수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뭐여야 돼요? 반드시 홀수여야 되겠죠. 아, 그래야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 값이 전체가 홀수가 나오려면은 이 지수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2가 툭 튀어나오니까 짝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 역시 안 돼. 얘 역시 안 돼.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될 수가 있겠지. 선생님, 2의 8승은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256이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m값들의 합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일단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m값은 계산할 때 그냥 계산합시다. 뭐 등비수의 합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얘가 m은 여기다 마이너스 2 해주는 거죠. m값 구해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2 해주는 거고 마이너스 2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가 8이죠. 8, m값들의 합이죠. 그럼 8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25니까 32 빼기 2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28 빼기 2 요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계산해 보시면은 8이랑 30이랑 더하니까 40이고 여기에서 40에서 128 더하기 어떤 계산이니? 뭐 하는 거니 이거 지금? 자, 그럼 168이죠. 거기서 뭐 뺀다? 6 뺀다.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62다 하면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자, 근데 일단 기본은 수열 A에는 일반항이 주어져 있고 일반항이 주어져 있는데 시그마니까 그냥 시그마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계산할 때 불편한 것들을 빨리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당연히 제거해 주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때 이거 어차피 곱으로 연결될 거니까 얘를 항을 굳이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뭐 마3이다 이렇게 쪼개줄 필요가 없겠지. 맞나? n 플러스 2 아니지, 플러스 1이지. n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굳이 쪼갤 필요는 없다. 어차피 곱하기로 연결될 거니까. 그럼 이 상태가 가장 좋다. 2분의 1에다가 1이 n번 더해졌다. m. 곱하기 연결?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는 건데 이만큼 노란색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근데 2분의 1 있네? 아, 그럼 짝수 된다. 그리고 200 이하의 자연수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분석할게. 이 로그야. 왜? 로그 이 값이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2의 거듭제곱수. 2의 거듭제곱수? 잠깐, n 플러스 2야. 그럼 이 값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3이 상인수네. 그럼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근데 이것들이 됐을 때는 얘가 짝수라는 것의 모순이니까 결국은 이 지수가 뭐여야 된다? 홀수여야 한다. 라고 분석이 끝난다면은 답 내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나형도 그렇고 가형도 그렇고 모두 다 수학 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사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수능에서는 21번이 그러면 수원으로 픽스인가요? 근데 지금 시험 범위가 우리 아직 미적분 자체가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6월 평가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 자체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칠판 정리하고 지금 주관식 28번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딱 본 순간, 자,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28번 문제와 비슷한 구조예요. 그때도 6월 평가에서 작년에도 6월에서 28번의 사각함수 극한도형 문제가 등장했었습니다. 물론 시험 범위가 좁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8번에서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28번에 일단 사각함수 그게 나왔는데, 자, 그 구하는 게 결국은 넓이의 차예요. 선생님 그때 그 기억에 의하면 S세타 빼기 T세타 그걸 구해라. 아마 풀어본 학생들이 대다수일 텐데, 자, 그걸 풀어본 학생이라면은 아마 쉽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같이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해에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항상 뭘 나올까, 이거 안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는 좋지 못한 행동이죠. 자, 보세요.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BC 길이가 2면서 선분 AB, BC에 대하여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점 B에서 선분 AB의 수선의 발을 H라고 했고, 그때 중심이 M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MH인 원이 선분과 만나는 점을 T.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선생님은 더 이상 읽지 않고 여기다 보조선 한번 그어볼게. 왜 그러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28번에서 자, 그대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길이가 얼마다? 1. 왜냐면 딱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자, 이 길이가 얼마? 2. 너무 길게 그렸나? 이쯤을 2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에 뭘 잡아서? 중점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를 M. 이렇게 놓으면은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바로 1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길이가.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조금 줄입시다, 여기를.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1인데 요 점이 지금 A란 점인데 이렇게 지금 이어져 있죠. AM. 그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있냐면은 이 M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쪽에다 이렇게 그었대요. 근데 여기서 이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반지름으로 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를 구하셔야겠죠. 자, 얼마입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접선 역할을 할 거고 이렇게 돼서 원이 딱 그어질 건데, 문제를 보니까 자, 요 점에서 요 점을 D라고 하죠. 요 점에서 요 점은 뭐야? 이게 D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요 점을 C.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요 H라는 점에서 또 어디까지였습니까? C까지 이렇게 갖다 그었을 때 요 점을 우리는 E라 그랬고 여기가 G 세타, 여기가 F 세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G 세타예요. 여기가 F 세타예요. 자,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작년입니다. 28번 문항과 완벽히 구조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는 얘기냐면은 자, 구하는 거 보시면 F 세타 분자가 G 세타죠.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진짜 구해서 빼라 라고 하는 발문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차이를 구해라.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F 세타랑 G 세타를 보니까 이만큼을 뭐하고 있다? 공유하죠. 그러니까 F 세타라는 것을 이때 그 아이디어에 착안한다면은 이렇게 돼 있는 이 넓이는 구하기 쉬워요. F 세타를 포함해서 내가 구하기 왜 쉽냐면은 이게 중심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 원 위의 점이죠. 여기 길이도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예요. 이 길이는 중점이었으니까 얼마입니까?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길이 나와 있고 이 길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각만 구할 수 있다면은 이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자, 이러면 선생님이 별이라고 하면은 결국 F 세타 별.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관찰해 보면은 이 G 세타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이 삼각형을 관찰해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 1, 이 길이 사인 세타. 훨씬 더 구하기 쉽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F 세타에다가 더하기 별 한 이 넓이가 훨씬 더 구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리고 빼기 G 세타 플러스 별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 별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그렇죠? 자,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자죠. 그게 첫 번째 생각이야.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죠. 같이 공부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구합시다. 그럼 요 각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가 세타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그러면 이 각과 이걸 어떻습니까? 같아요. 이만큼 각이. 그죠? 자, 그러면 이거니까 얘네 둘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그거를 반 나눈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거 하나 각이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요 각은 파이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돼요. 따라서 요 첫 번째 이만큼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빼기. 자, G 세타 플러스 별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길이 얼마? 1. 이만큼 길이 얼마? 사인 세타. 그럼 이만큼의 각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고 이만큼의 각이 얘라는 것을 아니까 결국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니까 이거 이만큼을 더했을 때 결국은 여기야 파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파이야. 따라서 이만큼이 얼마다? 2분의 세타다. 그러면 이미 이만큼의 각을 구해 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거에 대해서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자 사인에다가 여기에다가 2분의 세타를 더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2분의 세타를 더해주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얼마가 되겠다? 세타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분자는 다 구해놨죠. 좀 정리해 봅시다. 2분의 1 사인 세타, 2분의 1 사인 세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로 묶어주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 되죠. 자, 그래놓고 마이너스 이 값은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극한 계산이에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자, 세타 3개 있어요. 다시 말하면 0으로 가는 인수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럼 당연히
분자에서도 몇 개 있어야 됩니까? 3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네들이 다 봤을 때 사인 세타 이거는 결국 0으로 가게 되면 뭐로 바꿉니까? 세타. 그럼 인수 하나는 지워져요. 그럼 얘가 분명히 인수를 2개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잘 보세요. 2가지 풀이 드릴 건데 일단 여기에서 먼저 갖고 보면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세타 제곱 이렇게 뺄게요. 자, 그리고 나면 뭐가 남냐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럼 사실 얘는 그냥 세타로 바꾸면 돼. 인수 하나 지워질 거야. 자, 그래 놓고 남는 것 좀 관찰해 보면 얘인데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과 그 다음에 세타 제곱을 봤을 때는 사실 2가지 풀을 떠올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 만약에 인수의 개수가 안 맞아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라고 강조했었죠. 자, 근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 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보세요.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 이 값에 수렴하는 극한값 결국 우리가 외우고 있을 거예요. 2분의 1. 따라서 어차피 이 값이 0으로 가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바꿔주면 돼. 그럼 얘가 인수가 2개짜리가 되겠지. 그럼 이 생각을 떠올렸다면은 사실 이걸 풀어나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세타 2분의 1에 세타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세타 제곱이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서 1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빼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게 되면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뭐만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게 되면은 결국 이 값이 얻었습니까? 똑같아요. 아, 그러면 고칩시다. 자, 세타가 있을 때 세타 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만큼 값은 결국 뭐랑 똑같습니까? 2분의 세타의 제곱에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요 값은 뭡니까? 바로 2분의 1 세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것들 좀 계산해 보시면은 어차피 얘랑 지워지지. 그래 놓고 세타 제곱 이렇게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 남는 것들 보시면은 2분의 1 남고 여긴 8분의 1입니다. 자, 따라서 8분의 1 빼기 이만큼 값이 2분의 1. 따라서 계산해 주면 2분의 1에다가 8분의 얘가 4죠. 마이너스 3이지. 거기에다가 앞에 있던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28에 16분의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거기다 곱하기 몇 배라? 80배. 그러면 약분하니까 여기는 5 남고 15. 그래서 정답은 15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이 생각이 조금 더 여러분들 떠올랐으면 좋겠어. 인수 2개짜리고 코사인 나왔으니까. 그치? 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야, 만약에 그 인수의 개수가 안 맞아 떨어지면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사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것만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문제인 거잖아. 보라 색깔이.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인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덧셈을 쓰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될 거고, 자, 코사인에다가 이 세타를 2분의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 됐습니까? 자, 그 두 배합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아닌 학생들은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덧셈 정리 쓰시면 돼요. 그 이 값은 코코사사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죠. 자, 그러면서 얘를 만약에 코사인으로 다 통일하고 싶으면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니까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코사인이니까 다 바꿉시다. 그래서 이 값을 바꾸면 결국은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이다.
덧셈 정리를 활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얘를 봤을 때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묶으시면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이다. 코사인 2분의 세타에 2차로 바라보게 되면 1, 2, 1,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에다가 2 코사인 얼마야? 2분의 세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 그쵸? 자, 그랬을 때 2 코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1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됐죠? 아, 결국 이게 얼마니까? 2분의 1에 2분의 세타의 제곱으로 바뀌니까 그 세타 제곱 보인다. 세타 제곱 보인다. 여기 있죠. 이거를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인수의 개수를 맞춰줘야 한다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도형을 다 풀었어. 근데 시험장에서 계산을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수에서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거지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사각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좀 더 바꿀 수 있다. 왜 이 상태로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괜찮죠? 자, 그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얼마? 15.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다음 29번 가볼게요. 자, 29번 문제인데 검은색 볼펜이 한 자루 있어요. 파란색 볼펜이 4자루, 빨간색 볼펜이 4자루. 이거 이제 볼펜에 대한 소개네요. 그래 놓고 이 9자루의 볼펜 중에서 5자루를 선택해서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자, 같은 색 볼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볼펜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2명이 있는데 이 둘 다 볼펜을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돼 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부담은 없겠지. 그럼 먼저 일단 포인트는 이 5자루를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5자루냐?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자, 그거로부터 케이스 분류를 하겠다가 이 문제의 첫 번째 스타트가 되겠지. 자, 그러면 29번 일단 케이스 분류가 시작이고 5자루이기 때문에 9자루 중에서 그 모든 9자루를 다 사용하지 않고 그 중에서 5자루만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검정이 한 자루 있어요. 검정이 한 자루 있어.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이 자 4자루 있어요. 뭐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필기라는 거야? 자, 검은색이 하나, 파란색이 4개, 빨간색이 4개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일단은 뭘 보고 5자루를 선택해야 된다. 몇 자루 중에서? 9자루 중에서.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시작. 그리고 분류하는 과정을 너무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세요. 어차피 경우의 수 구하는 데 있어서 식의 구조가 똑같다면은, 계산하는 구조가 똑같다면 고배법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5자루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눈에 보이는 건 검은색이에요. 자, 그러면 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그들끼리만으로는 5자리가 안 되죠. 분명히 색깔을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 색깔을 섞을 수 있다는 얘기는 검은색, 파란색 이렇게 되겠죠. 검은색 하나, 파란색 4개. 자, 그 다음에 검은색 하나 있으면 빨간색 4개.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계산하는 구조나 이거 계산하는 구조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색을 사용했으니까 검은색 빼고 파란색, 빨간색 조합으로 5자리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파란색 4개 뽑으면은 빨간색 1개 뽑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파란색 3개 뽑으면은 빨간색 2개 뽑으면 되고, 파란색 2개 뽑으면 빨간색 몇 개 뽑으면 되고? 3개 뽑으면 되고. 많죠? 자, 파란색 하나 뽑으면 빨간색 4개 뽑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케이스 분류는 막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계산 구조나 똑같을 거고,
이 계산 구조나 이 계산 구조나 똑같을 거고 이 계산 구조나 이 계산 구조는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웬만하면 주관식이니까 다 써보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색깔 사용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가지 색깔로 사용할 때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검은색 하나는 무조건 사용하겠죠. 그럼 몇 가지 더 뽑아야 돼? 네 가지. 그러면 파란색을 3개 뽑고 빨간색을 2개 뽑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검은색을 하나 뽑고 파란색을 4개 뽑으면 안 돼요. 2개 뽑고 빨간색을 몇 개 뽑는다? 3개. 근데 아이고 하나. 그죠? 5자를 뽑는 거니까. 자, 이게 아니라 3, 1이니까 얘가 2, 이런 경우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잡아주세요. 안 나오면 자, 검 1에다가 파 1에다가 빨 얼마? 셋.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얘랑 1, 3, 1이죠. 1, 3, 1이죠. 계산 구조 똑같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구조만 따로 세시면 되겠네요. 자, 세봅시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나눠주면 끝나요.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문제에서 2명이 학생이 있죠. 그럼 2명이 있어요. 그럼 검은색을 나눠줍시다. 얘나 얘 두 가지죠. 세볼게. 두 가지야.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파란색 4개를 주는 건데 어차피 볼펜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파란색 4개를 뽑는 건데 이 2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뽑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A를 4번 뽑았어. 그럼 A한테 다 파란 색깔 4개를 주는 거죠. 따라서 서로 다른 2명을 중복 허락해서 몇 번 뽑는다? 4번 뽑는다. 그러면 이거 계산한 답은 2가 2H4니까 얼마입니까? 5C4, 5, 2, 10, 10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풀었잖아요. 근데 검은색 하나 파란색 4개를 푸는 거나 검은색 하나 빨간색 4개 푸는 거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장에서 요거를 빨리 본 학생들은 훨씬 더 케이스별로 적게 했겠죠. 그래서 20개.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요 경우 봅시다. 파란색 4개 빨간색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이 경우도 파란색 4개고 빨간색 하나죠. 그러면 파란색 4개나 빨간색 하나나 어떻습니까? 똑같아. 그러면 봅시다. 아, 야, 이 경우도 얘랑 똑같아. 이 경우도 얘랑 똑같아. 그러면 네가 하나, 둘, 셋, 4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아, 그래서 40까지야. 이건 고배법칙이죠. 자, 그럼 남은 것들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파3, 빨2, 파2, 빨3 개수가 똑같으니까 얘들도 계산구조가 똑같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얘는 서로 다른 2명을 중복 허락해서 몇 번? 3번 뽑고 서로 다른 걸 2명 중복해서 2번 뽑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 얘 계산 똑같으니까 수정수 삭제 곱하기 2. 자, 계산 그러면 얘는 4C3, 4죠. 얘는 3C2, 3이죠. 그래서 3, 4, 12, 24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 여기 봅시다. 검 하나, 파셋, 빨 하나. 얘는 검은색 하나 주는 방법 2가지. 파란색 한번 주는 방법, 빨간색 주는 방법 2가지. 파란색은 서로 다른 걸 2명 중복해서 몇 번? 3번 뽑으면 되겠지.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구조는 하나, 3, 하나니까 하나, 3, 하나 이 경우랑 똑같아요. 자, 따라서 곱하기 2. 고배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보시면 얘가 4C, 3, 4죠. 8, 4, 32가 되겠다. 자, 다음 마지막 여기 봅시다. 검 하나, 파둘, 빨둘 말하기도 힘드네. 자, 한 가지야. 그러면 이거 2가지죠. 그 다음에 파란색 2개는 얘네 2명을 중복 허락해서 2번 뽑으면 되고 나머지도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9, 18. 따라서 나머지는 다 더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니까 50이죠. 이렇게 더하기 더하니까 90이죠. 그래서 90 더하기 24. 따라 정답은 114가지다 이렇게 되겠네.
자, 시험장에서 이렇게 분류가 많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은 9자루 중에서 5자루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 분류가 사실 진짜 그냥 꼼꼼한 애들은 당연히 0개부터 보면 안 되잖아. 그럼 한 가지 색깔로 되나? 안 되죠. 왜? 5개보다 다 적으니까. 그럼 2가지 색깔을 이용하자. 그러면은 껌파, 껌빨, 팥빨. 그거에 따라 개수. 근데 이거에 대한 개수는 어차피 계산문도 똑같을 거야. 3, 2를 계산하나, 2, 3을 계산하나 색깔만 다를 뿐 어차피 2개 중복 허락해서 3번 뽑는 거고 2명 중복 허락해서 2번 뽑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2가지 색깔 끝났으면 이제 3가지 색깔을 이용하자. 그걸로 분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게 한 가지 색깔로 안 되니까 자, 2가지 색깔을 뽑았을 때, 그 다음에 3가지 색깔을 뽑았을 때 이렇게 분류해줬다면 분류가 좀 완벽한 거고 계산 실수만 없다면 잘 풀 수 있었던 문제죠. 항상 경우의 수 문제든 확률 문제든 우리가 항상 문제를 딱 이해하고 그것부터 분류부터가 시작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 칠판 정리하고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절대값 함수의 합이라고 나오면서 그래프 주었으니 내 그래프를 넣겠지. 자, 그래놓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단식을 만족시킨다. 아, 주기성. 결국은 이 문제는 일단 f라는 함수가 주기성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와서 마지막 구하는 걸 보시면 시그마 나와 있죠. 아, 그럼 어쨌든 간에 주기가 있으니까 반복되는 것들이 생길 거고 그거에 대한 규칙에 따라 시그마 계산되겠다. 그리고 이 ln이라는 것을 지금 나눴는데 숫자잖아요, 그렇죠? 얘를 준 이유는 이 값 자체를 계산하셨을 때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줬겠지. 그럼 ln이라는 숫자는 왜 줬는지도 싹 보시면 2의 x라는 함수가 여기 합성돼 있잖아요. f라는 함수랑. 그러면 이제 미분하면 2의 x 곱하기 ln이 이런 게 있으니까 그 ln이라는 함수 값을 구할 때 아, 이거 남으면은 ln이가 사라지니까 뭐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f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주기성.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뭐 하셨습니까? 정의했죠. 뭐로? 극한으로. 일단 gx라는 이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일단 이 문제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해했을 때 이 gx라는 함수에 대한 소기가 뭐냐면, 야, a란 점에서 불연속이거든? 그럼 불연속인 게 이 마이너스 5하고 5 이 사이에 몇 개 있어? n개. 그래서 그 n을 여기다 더해. 그럼 그 값들을 네가 몇 개라고 했으면 만약에 5개라고 하면은 그 5개에 대한 함수값 구해줘. 그러려면 이 gx라는 함수값을 계속 다 극한을 계산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x라는 함수부터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30번 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gx라는 함수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가 아니라 0의 우극한으로 갈 때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죠. 자, 보시면은 절대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h분의 f의 2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의 x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함수 자체가 y equal 2의 x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보기 싫으면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치환. 그럼 훨씬 더 간편히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 함수를 여기에서 안 쓰는 hx라는 함수로서 치환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gx라는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다시 한번 반복, 0의 우극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절대값, 그러면 h에다가 요 h랑 h랑 다른 거예요. 자, hx 플러스 h. 여기는 x에다가 h에다가 x 플러스 h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hx. 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이만큼 함수에 대한 극한인데 요만큼을 봤더니 어차피 리미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만큼의 지금 나눈 함수랑 평균 변화를 이 함수랑 절대값 함수랑 합성되어 있긴 하나, 이 리미트는 우리가 마치 로그의 뭐 2x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3 이거에 대해서 극한을 취할 때 얘를 먼저 본 다음에 계산하듯 역시 이 리미트도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겠지.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딱 가졌을 때 얘는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좀 말을 붙이면 좀 그렇지만은 붙였을 때 절대값을 붙였어. 그럼 리미트 딱 계산했을 때는 요 0의 우극한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점에서의 우 미분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내가 GA를 넣었다. A를 넣었다. 그러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A가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0의 우극한으로만 가는 거니까 A에서의 뭐다? 우 미분계수다.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여 보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x 이퀄 a란 포인트가 있으면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우 미분계수 이쪽만 보면 된다. 근데 선생님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은 결국 우 미분계수만 보는 게 아니라 우좌 똑같으니까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 그런데 지금 hx라는 함수를 쳐다보시면은 합성돼 있잖아요. 지수함수랑 미분 가능한 함수죠. 거기다가 f라는 함수가 합성돼 있어요. 근데 f라는 함수는 친절하게도 그래프를 그려줬지만은 결국은 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미분이 원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우 미분계수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0에서의 우 미분계수 얼마입니까? 3이죠. 아니 기울기가 얼마야? 2지. 얘 기울기가 2예요. 좌 미분계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2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얼마야? 0. 그러니까 각각 다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f라는 함수가 그냥 봤을 때는 당연히 정수인 점들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그런 포인트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우 미분계수만 본다면 다 각각 존재하죠. 그럼 이 값도 존재하고 이 값들도 다 존재할 거니까 결국 극한을 계산할 때는 내가 그냥 바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우 미분계수만 보는 거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h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지점에서의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만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값의 절대값을 취한 함수예요.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절대값 h 프라임 x 플러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놓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h 프라임 3의 우극한 요거 보시는 거야. 우미분계수. 요 함수에. 그쵸? 자, 그런데 내가 hx라는 함수를 그려서 볼 수는 없으니 다시 얘가 뭐였냐면은 f의 2의 x였어요. 그러면은 나는 오른쪽에서만 미분해서 보는 거니까 뭐 상관없이 미분해도 되겠죠. 그럼 h 프라임 x예요. 그럼 f 프라임 2의 x에다가 2의 x의 ln 2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은 오른쪽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도 오른쪽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것에 대한 절대값. 따라서 내가 필요한 건 이거죠. 이게 바로 뭐다? gx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너네들이 보는 거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자, 그래프 먼저 볼게. 너무 위에다 그렸다. 그러니까 일단 gx라는 함수부터 잘 이해했으면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자, 여기가 0이죠.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야.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얼마? 3.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그릴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 4. 여기가 5. 여기가 6.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F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네들이 만약 관찰해 봅시다. 그러면은 gx라는 이 함수에서 자, 뭘 찾는 겁니까? 불연속인 점이 몇 개야? 그것부터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a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그냥 a 값 이렇게 대입되는 거 맞죠? 근데 얘는 미분계수니까 뭐만 보는 거야? 우 미분계수만 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보는 거는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그렇죠. 5 사이만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내가 한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본다라고 해보면은 자, 다시 쓸게. h 프라임의 x의 우 미분계수는 f 프라임의 요거에서 우 미분계수
그 다음에 2의 x의 ln이죠. 자, 관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꺾인 점들이 분명히 문제의 포인트가 될 테니까 만약에 1을 주변으로 봅시다. 그러면 1에서 만약에 이게 딱 1이야. gx가 g1이야. 상황을 이해해보자고. 그럼 g1이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얘가 1일 때 이 값은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2의 우극한이에요. 그러면 2의 우극한이니까 1 넣었어. 1이야. 그러면 2의 우극한이니까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얘죠. 오른쪽만 보란 얘기야. 그냥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얼마다? 2인 거예요. 그래 놓고 이 값은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한 값이 떨어지겠지. 그치? 그게 바로 gx의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우리가 불연속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얘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왜? 라고 물어보면은 결국 2의 x 곱하기 ln이라는 이 함수는 계속 뭡니까? 연속이에요. 그냥 상수고. 연속이잖아요. 얘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점을 살펴보면은 내가 굳이 x로 가지고 놀 필요는 없으니까 요걸 봅시다. 2의 x라는 이 점이 얼마일 때 어떤 값을 갖겠느냐라고 보면은 자, 보세요. 이만큼의 기울기는 전부 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예요. 이만큼의 기울기는 전부 다 얼마예요? 0이에요. 이만큼의 기울기는 전부 다 2예요. 그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2의 x가 딱 1이에요. 그러면 1이면 1에서의 우극한 보는 거 맞죠? 그럼 보세요. 2의 x라는 이 함수를 보는 거야. 그러면 2의 x가 딱 1이었을 때 1의 우극한 얼마죠? 0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야. 만약에 2의 x에 대응하는 f'을 내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 값에 따라서 f'을 본다고 치면은 1이라는 이 포인트에서 결국 gx라는 이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본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대입했다고 합시다. 이 값이 1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1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때 우 미분계수니까 이쪽을 보는 거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런데 어차피 절대 값이 취해지죠. 그럼 얼마나 됩니까? 2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요때 얘만 살펴본다고 치면은 요때부터는 2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2. 그러다가 딱 1일 때 갑자기 빵 되는 거죠. 그러면서 1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대입했다 라고 생각하면 계속 얼마 되는 겁니까? 우미분계수가 0이죠. 그러면서 0인 거야 계속. 언제까지? 2까지는 계속 0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만약에 이만큼이 2인 경우에 봤을 때는 결국 2에서의 우미분계수니까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얼마 되는 거 다시?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빵꾸 딱 뚫리면서 2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보다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2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대입했을 때에는 결국 거기서 우미분계수니까 계속 2로 오겠죠. 그러다 언제까지? 또 정수인 점 3을 딱 보시는 거죠. 그러면 3일 때, 이만큼이 3일 때는 결국 3에서의 뭘 보는 거야? 우미분계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미분 불가능 이러면 안 돼. 우미분계수를 보는 거니까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 취하니까 얼마예요? 2. 따라서 이만큼 값은 또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3일 때는 계속 2네? 그러다가 이쪽도 3보다 조금 커져도 이쪽에서 우미분계수니까 계속 2네? 절대값 취하니까 그럼 계속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주기잖아. 그 다음부터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한 사이클을 쳐다봤을 때 1부터 3까지를 딱 쳐다보게 되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돼버리는지 봤더니 1이라는 포인트에서는 불연속, 2라는 포인트에서도 불연속, 3이라는 포인트에서는 연속.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아,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연결이 되면서 쭉쭉쭉 해서 주기성에서 들어갈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되는 요 정수인점들 있잖아요. 얘, 얘, 얘. 여기서는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어디? 1과 2. 이 평평 1, 2. 요 정수인 점들에 대해서만 gx가 불연속이 되겠구나. 아, 그러면 결국 이 2의 x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1일 때, 또 2일 때, 그때 불연속이 되겠구나. 그러면 3일 때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죽이니까 4, 5 이때도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미 한 사이클 지나갔지. 그러면 4, 5 됐어요? 자, 이게 한 사이클이야. 그러면 그 다음 죽이니까 반복되겠지.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6 건너뛰어야겠죠. 그럼 7, 8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마지노선을 딱 찍으시면 되겠네. 그럼 결국은 얘가 지금 2의 x, 이 x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를 했어요? 5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얘는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32분의 1이에요. 32분의 1은 내가 볼 필요가 없어요. 계속 어떻게 올 거니까? 2 이렇게 올 거니까. 그 연속이니까. 연속이에요. 아, 볼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문제는 1부터 보는 거니까 여기가 될 수 있는 거 마지노선 최대값이 얼마예요? 5죠. 32죠. 그러니까 31, 32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1, 2, 4, 5, 7, 8 이렇게 들어가니까 공차가 얼마입니까 이거? 30 들어가죠. 주기가 3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을 때 마지막이 얼마일까? 라고 보면은 얘가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31. 이렇게 있겠네. 얘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거? 2인 것들. 그렇죠? 그래서 주기성에 의해서 이렇게 딱 표현이 되겠지. 그 앞에 건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 3칸 가주면 되는 거니까 28이 되겠지. 여기는 얼마 됩니까? 29가 되겠죠. 그러면서 총 몇 개가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 결국 여기까지가 딱 30까지 카운팅 되는 거잖아요. 1, 2, 3 빼고 4, 5, 6 빼고 7, 8, 9 빼고 이렇게. 그러니까 30까지니까 총 이게 몇 쌍 있습니까? 10쌍 있는 거죠. 10쌍 곱하기 2니까 20쌍. 21개. 그렇죠? 그래서 총 21개의 불연속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x 찾으라 했잖아요. 어차피 2의 x라는 이 질소함수는 이 값에서 1대1 대응이니까 이거의 개수가 곧 이 x의 개수, 즉 gx의 불연속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n은 21이야. 자, 마지막 계산. 그럼 n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였나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죠. n까지 ln 2분의 g의 ak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ak들이 얘네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결국 얘는 뭐냐? 쫄 필요 없이 g에서의 뭡니까? 함수값이에요. 그렇죠? 함수값이야. 그러면 이 함수값들을 관찰해야 되는데 지금 포인트가 어차피 주기니까 이거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잖아. 이게 한 사이클이니까. 두 사이클, 세 사이클, 10사이클, 11사이클에서는 31까지만 딱 합쳐 되겠지. 왜? 정의역이 5까지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에 들어갔을 때 32는 안 되죠. 왜냐면 5에서는 열린 구간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값들을 봤을 때 1일 때에는 얼마입니까? 0이에요. 1일 때는 얼마라고 해? 프라임이? 0이야. 그냥 볼 필요 없는 거잖아. 여기서 이게 0이면 이 값이 어떤 값을 취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0입니다. 아, 따라서 이 값은 0이니까 그냥 여기는 0이네? 근데 주기잖아. 그럼 니도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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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네. 여기는 다 볼 필요가 없다. 시그마 계산해봤자 어차피 0이다. 즉 3으로 나누었을 때 주기가 3이니까 선생님이 그 5월 교육청 문제에서 5월 교육청 가형 21번 문제 풀 때 그때 잉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1인 애들. 걔네들은 이 G함수값이 전부 다 얼마예요? G의 AK가 다 얼마야? 0이야. 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
그럼 나머지 얘네들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그때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 볼 건데 그 G의 AK라는 것은 뭐냐면 이 AK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2인 애들. 걔네들에 대해서는 일단 G의 함수값치가 절대값 붙이는 거잖아. 근데 그때의 값을 보면 얼마입니까? 다 2예요. 아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얘는 절대값 취하면 2야. 자 그래 놓고 2의 x예요. 그럼 걔 2의 x는 얘네들 아니겠습니까? 2의 x야. 얘네들 알고 있어 지금 내가 2, 5, 8, 29 이렇게 된다는 걸. 그리고 이제 마지막 ln 2예요.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가 없어졌네 이제. 다 양수니까. 얘네들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시그마를 입으면 되는 거지. 그럼 2의 x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2부터 29까지 10개가 남아있어요. 아 그럼 됐다. 계산합시다. n이야? 21이야. 그러면 그것들에 다 ln이가 있다는 얘기는 어차피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한마디로 여기에다 다 뭘 곱하는 거야? 2를 다 곱하시는 거야 이렇게. 2를 다 곱하고 또 ln을 다 곱한 값. 그 값이 다 얘네들이지. 그걸 다 ln으로 나눠야 돼요. 그럴 바에 ln 그냥 나눠보세요 다. 어차피 다 더해진 다음에 나누나. 그치 나누나 똑같은 거잖아. 나눠버리면 결국 뭐가 나오냐. 시그마. 시그마도 필요가 없겠죠. 10개야. 그러니까 2는 앞으로 뽑아주고 얘 다 지워졌으니까 약분했으니까 다. 자 그럼 남는 게 뭡니까? 2부터 29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근데 주기가 3이니까 무슨 셈입니까? 등차수열의 합이죠. 첫항 끝항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항 더하기 끝항 2 더하기 29 곱하기 총 10개 있죠. 그거를 나누기 2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정답은 21에다가 이거 이렇게 약분되고 이거 31이죠. 310이네. 따라서 정답은 331이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결국 gx라는 함수의 이해입니다. 그럼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결국 합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치환하세요. 치환하시고 나면은 결국 이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걔가 바로 뭐냐면은 이 함수 h라는 이 함수에서의 한 점에서의 우미분계수를 얘기합니다. 대입한 값. 만약에 3을 집어넣었다. 3에서의 우미분계수의 절대값. 8 집어넣었다. 8이라는 그 값에서의 미분계수의 절대값. 그러면 결국 내가 이걸 분석하기는 힘들잖아. 이 그래프 그려서 보는 거는. 근데 이미 hx랑 그래프가 fx랑 그래프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미분해도 돼요. 우미분계수만 보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왜? f' 다 존재해요. 우미분계수이기 때문에 이 x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미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gx라는 것이야. 그럼 이제 분석을 그대로 보면은 사실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무조건 다 연속이니까. 그치? 그러면 저를 살펴봤어. 야, 저 2의 x가 얼마일 때야? 2의 x가 이런 데 있을 때는 계속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절대값을 취하니까 결국 얼마입니까?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2 이렇게 오다가 이 포인트에서 갑자기 0 되는구나. 그 0, 0, 0, 0 오다가 갑자기 2라는 포인트에서 뭐 되는구나? 2 되는구나. 그러다가 올라갔을 때 여기도 될 것 같았으나 우미분계수는 2인데 2 오다가 이쪽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이긴 하지만 절대값 취하니까 2 되면서 이 포인트는 아니구나. 그다음부터 볼 필요 없다. 주기성이니까. 1, 2, 3은 건너뛰고 4, 5 건너뛰고 그러면 결국 x라는 것이 5, 최대값이 32니까 32 전까지다. 근데 32는 안 된다. 5는 열린 구간이니까 31까지다. 그런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GAK, 즉 G1, G4가 아니죠. 왜냐면 G니까 여기다가 X에다 뭐 로그 0 집어넣었을 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X에다 2 집어넣었을 때, X에다 로그 2에 7 집어넣었을 때 그럴 때에는 전부 다 이 값들이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네들은 다 볼 필요가 없다. 주기성에서 다 커트. 얘네들만 보시면 된다. 얘네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미분수가 얼마니까? 2니까 이 값은 무조건 2로 일정. 이 값들은 변하는 값들은 여기 써놨음. 그리고 곱하기 ln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ln이를 다 약분하라는 얘기구나. 더할 때마다. 다 약분해줬어. 그럼 남는 게 결국 2 곱하기 2, 5 곱하기 2, 8 곱하기 2, 29 곱하기 2 그것들을 다 더해라. 그럼
그럼 2로 쫙 빼면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주기성과 gx라는 함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새로운 함수에 대한 분석, 우미분계수. 그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기성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됐어요? 그래서 이번 가형 문제 선생님 나중에 이제 총평을 올리겠지만은 결국은 추론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추론 문제가 거의 없었고 그냥 뭐 수열 단원도 막 큰 추론이 없었어. 그냥 평탄하게 잘 풀면 되는 문제들인데 그때 이제 6월 평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가형 친구들은. 자, 고생하셨고 이제 남은 문항들 쉬었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